찐 무명교사 3호. 제가 좀 투머치 토커입니다. 근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이거 다들 하시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선생님들. 싸고 좋은 거 없습니다. 싸면 비지떡이더라고요. 자동으로 넣기. 자동으로 안 들어갑니다. 네. 자동으로. 자동.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요. 네. 자신이 잘 경험을 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재미있었다, 오늘은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면 누군지 상관없는 글. 아이들이 삶을 잘 경험했는데도 이 글쓰기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땡땡이 글쓰기라고 저희 반에서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름에 이름별로 해서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한 주제를 정해서 이 책을 만드는 거고요. 네,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타이핑하는 게 오타가 많아요. 글쓰기가 노동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 옆에 계신 찐 무명교사 3호 교사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찐 무명교사 3호는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수다쟁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수다쟁이실까요? 제가 좀 투머치 토커입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럴까요?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수를 맡은 수다쟁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글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실 텐데요.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글쓰기의 과정을 보면 삶을 경험한 것을 글쓰기로 연결을 보통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그냥 막 설명을 했어요. 야, 이런 거 좋지? 그러고 나서 이거 글 써봐.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글을 잘 못 썼죠.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었고 선생님들이 이제는 정말 삶에 있는 걸 써야겠다. 경험에 있는 거를 글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는 것들을 글쓰기로 많이 연결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좀 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 제 이름과 같이 말이 필요합니다. 인말. 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삶을 잘 경험했는데도 이 글쓰기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글 쓴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고등 과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쓰기의 과정인데 저희가 보통은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한 것을 그냥 바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입말이 살아야 글쓰기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입말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자신이 깊게 체험한 삶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잘 경험을 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 아이들이랑 봄을 체험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봄을 막 잘 체험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을 보고 우리 봄에 대해서 글을 써보자 했는데도 내가 뭘 봤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뭘 경험했었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글쓰기 소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특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은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요, 소재를 얻게 됩니다. 아까 봄에 대해서 막 밖에 나가서 체험도 하고 왔어요.
근데 내가 뭘 쓸까?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친구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난 벌에 대해서 쓸래. 나는 매미 껍질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쓸래. 나는 꽃에 대해서 쓸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일수록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 더 소재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고의 확장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벌에 대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벌에 대해 다른 부분들을 발견했다는 것을 듣게 돼요. 또 다른 친구를 들어보니까 벌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해요. 내가 봤던,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합해서 사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 입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글밥도 늘릴 수 있고 소재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하나의 도약점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쓰기 전에 말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보면 1학년에 오면 서로 얘기하고 싶어 난리가 나요. 선생님 저 얘기시켜주세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애들이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1학년 때, 2학년 때는 글쓰기에 막 두려움 없이 아무 말이나 막 씁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글쓰기도 두려워집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학교에서 말이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전에 선생님들이 꼭 대화에 대해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글쓰기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체험, 삶의 경험입니다. 온책 읽기를 하든 어떤 경험을 하든 공동체가 같이 삶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로 옮겨와야 되냐면 바로 글쓰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나면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치라고 합니다. 그 밑줄 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합니다. 야,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야. 이 부분이 나는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내가 봤던 것과 다르네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글을 씁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자신 혼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조금 더 좋은 글들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글을 쓰고 나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선생님들 글 쓰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도장 찍어주고 확인하고 끝 이렇게 되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너 확인받았어 이렇게 하고 끝을 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쓴 글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돌립니다. 대화를 합니다. 어쩔 때는 이걸 가지고요 작품을 만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걸 가지고 학습지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요 이 쓴 글 자체로 아이들이 돌려가며 읽을 때도 있어요. 자신의 글을 다시금 읽고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사고가 확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이걸 가지고 또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생님들 대부분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체험한 걸 가지고 얘들아 얘기해봐. 근데 애들이 대화를 안 한다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수업 때 대화를 많이 하면 좋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애들이 대화를 안 해. 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애들이 대화를 안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화를 하려면 몇 가지의 요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건 대화를 위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보통 대화를 할 때 되게 전 쫓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업 시간은 40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막 마음이 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통 3분 줄게 타이머 딱 맞춰 놓습니다. 애들은 그 안에서 막 쫓기듯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대화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공간 자체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긴 한데요. 서로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요.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친구예요. 또 옆에 친구는요. 좀 과묵한 친구예요. 그러면 난 누구랑 대화하지? 혼자서 막 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실 환경이라는 게 내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나도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3월달 초부터 서로 함께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들을 연습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꼭 내 옆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도 대화하고
함께 대화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 환경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금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교실에서 듣는 말이 뭐죠?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대화를 할 때요, 이런 말들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학이나 막 과학이나 이런 시간에는 얘들아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렇게 하다가 국어 시간에 막 얘들아 우리 편안하게 대화해 볼까? 이러면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업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편안히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는 가끔씩 선생님들이 저도 그런데 주는 질문이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 대해서 얘들아 봄을 어떻게 느꼈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요, 제가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저는요 봄이요 황사하고 싫어요. 저는요 2월까지 놀다가 3월달 봄 되면 학교 가야 돼서 싫어요. 이런 얘기를 저학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좋은 거, 봄에 대해서 괜찮은 걸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생각한 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이 안 되는구나. 뭔가 정답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있는 그대로 그 아이의 대화를 들어주고 수용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요된 경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건데요. 제가 좀 가격한 표현을 썼죠. 강요된 경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내일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에 갑자기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할 테니까 다 오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다 안내하고 나서 의견 있으면 말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들 막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아이들이 대화를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삶에서부터 그 주제들을 찾아오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제가 정해졌고 교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대화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대화의 주제는 항상 어디서 와야 되냐면 아이들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우아한 관찰자가 돼야 되죠. 아이들을 잘 살피고 아이들의 대화를 잘 들어서 거기로부터 주제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잘하고 했다 하더라도요, 선생님이 이 글쓰기 경험한 것이 대화하고 글쓰기가 바로 연결이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 땡땡이 글쓰기라고 저희 반에서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대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대화를요. 학생들이 기억하는 대화 그대로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저희 반은 월요일날 아침에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눕니다. 주말에 있었던 것들을 소모임에서도 나누고요. 전체 모임에서도 막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에 있었던 대화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글들을 씁니다. 심심해. 엄마 나 밖에서 놀아도 돼? 이따가 엄마가 전화하면 신시가지로 와. 잠깐만 뭐? 신가지? 먹는 거야? 아니 신시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를 써내려가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한 말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글로 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의 대화인데요. 이건 어버이날 얼마 전에 있었던 대화를 쓴 거예요. 딸,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해줄 거야? 편지 줄게. 뻥이고 엄마랑 설거지랑 청소기 돌려줄게. 그래? 설거지는 많은데 이따 저녁 먹고 나온 설거지 하면 되지. 이따 치킨 먹을 거라 설거지랑 안 나올걸? 그래도 조금 나았을 거 아니야. 그거 하면 돼. 알았어. 아이들이요 서로 대화를 나눈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글로 옮기는 경험을 통해서요 자신의 생각들을 그대로 글로 담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말이 글말이 되는 훈련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더라도요, 선생님들 꼭 글쓰기 전에 대화가 중요하다. 입말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더더욱 입말이 살아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 글쓰기, 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 글을 선생님들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한번 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반 아이가 쓴 글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보시는 선생님들 잘 안 보이시죠? 나를 도와준 친구, 문제가 어려워서 친구가 도와주고 같이 문제를 풀었다. 정말 고맙고 같이 풀어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런 글들을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면요, 학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맞춤법이 별로 안 맞죠. 띄워쓰기가 이상하죠. 글씨 모양이 너무 나쁘죠.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도하지 마세요. 지도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글을 보기 이전에 아이들의 삶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아이들의 글을 볼 때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이 소개해주는 다른 아이들의 글들을 보면 잘 썼다, 괜찮네,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막 감동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요, 저희 반 아이들의 글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의 삶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글을 쓴 친구는요, 조금 느린 친구입니다. 글자를요, 1학년이 끝나갈 때쯤 겨우 이제 해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학이나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조금 느린 친구예요. 3학년이 되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너무 느려서 제가 막 봐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한 여자의 친구가 그 친구 옆에 가서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친구를 막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결정적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공개 수업을 했는데 원격 줌으로 했거든요. 그날 제가 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국어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사전 활동으로 캐릭터의 모습을 보고 성격을 쓰는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좀 친구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야, 이거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했는데도 친구가 이해가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제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카메라로 학부모님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해봐 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얘가 못할 거라는 걸 아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아이들을 막 보러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던 그 여자친구가 책상을 옆으로 딱 붙이더니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요, 그때 공개 수업 때 다 책상에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그 두 친구가 책상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썼냐면 친구 사랑 주간에 친구에 대해서 써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시를 쓴 겁니다. 나를 도와준 친구.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시를 봤는데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이 친구를 불러서 너무 시를 잘 썼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한테도 제가 선우가 너무 죄송합니다. 땡땡이가 너무 좋은 글을 잘 썼습니다. 우리 이 글 서로 어머님 많이 칭찬해 주세요. 이런 글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요, 글을 볼 때 외형적인 폼을 봅니다. 딱 가져오면 띄워쓰기가 보이고요, 틀린 글자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전에 보아야 될 거는 이 아이의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글쓰기 시간은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가르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이들의 세계를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글쓰기를 한다는 건 선생님, 이 아이들을 글을 잘 쓰게 하자, 멋있는 글을 쓰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글쓰기 시간은 내가 아이들의 세계를 발견하고 아이들의 삶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글이 조금 나빠도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노력을 했다면 조금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삶을 보면요, 글이 달리 보이고요, 글이 멋있게 보입니다.
제가 하나의 글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라는 글입니다. 태권도를 같이 다녀서 맨날 봤다. 같은 아파트의 친구는 3층, 나는 12층이었다. 그러다 친구가 먼저 이사를 갔다. 나는 아직 3일이 남아서 이사 준비를 했다. 이사 오기 전 2일 남았을 때 이사할 집에 한번 가봤다. 엄마한테 친구가 어디로 이사 갔느냐고 물었다. 엄청 멀리 이사를 갔다. 친구가 보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이 글을 썼는데요. 대부분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글들을 썼습니다. 교실 안에 있는 친구,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을 썼습니다. 이 친구가 이 글을 쓰고 나서 제가 이 친구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아직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니?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좀 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사실 그림도 없고요, 글씨도 별로인 것 같고, 띄어쓰기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많이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렇다면 아이의 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맞춤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이들의 삶을 좀 더 보면 아이들이 좀 삐뚤삐뚤한 글씨도 훨씬 더 멋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이제 다 썼어요. 그 글을 다 쓰고 나서 선생님들 이 글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모아놨다가 버리기도 하고요, 가지고요 있다가 애들한테 그냥 돌려주기도 해서 집에 보내기도 하고요, 문집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쓴 글은 아이들이요 창조된 거잖아요. 아주 창조물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는 게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롭게 선생님들이 다루어야 가치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쓴 글 하나하나를 조금 가치롭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말을 빨리 하고 있네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연수가 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 동화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점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이 점이라는 동화책에서 제가 저작권 때문에 모든 걸 소개시켜 드릴 수 없고 일부분만 좀 발췌를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미술 시간에 작품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애가 안 그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생님은 빙글에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빨간색 강렬한 거 보이시죠?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화지에 힘껏 내리고 여기야! 이렇게 꽂았습니다. 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뭐라도 써봐 했는데 어떤 애가 싫다! 이렇게 썼어요. 글쓰기 싫다!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타일로 아니야,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참을 그걸 들여다보셨어요. 동화책에서 들여다보시더니 그래, 여기에 이름을 써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지 하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선생님이 내 작품 버렸겠지? 내 작품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 꽂았던 바로 그 점 말이에요. 이렇게 작품으로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 아이가 어땠을까요? 놀랐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 그냥 점 하나 찍었는데.
이 베티라는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저거보다 점을 잘 그릴 수 있는데, 나 점 잘 그릴 수 있는,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화책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은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점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베티는 넓은 도화지에 큰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커다란 점을 그렸어요. 심지어는 색칠을 하지 않고도 커다란 점을 만들었지요. 이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막 싹 트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 작품에 의미를 주고 나니까 이 아이가 나 이거보다 잘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점에 대한 전시회를 열어주셨어요. 얼마 후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뭐 글 쓴 거, 작품 가져온 거 이런 것들을 막 가방에 쿡쿡쿡 박아서 가져옵니다. 전 당연히 이게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집에 놔두면 이거 놔둘 때도 없고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 이렇게 놔두다가 좀 지나서는 이걸 어떻게 버리지? 그래서 이제 버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결정적으로 아이가 막 찢어진 종이에 글을 써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가 안 들리는 줄 알고 속으로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열심히 썼는데, 나 되게 노력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몇 자 안 되는 글이고 뭔가 의미 없는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거를 구겨서 버리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이가 가져오는 걸 많이 버리려고 하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의 글들을 내가 너무 소홀하게 다룬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글들을 내가 좀 소중히 다루어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모아놨다가 정말 선생님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어머님들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종이들을 모아놨다가 연말에 몰래 버리기도 했어요. 진짜 나쁜 선생님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뒤에 전시판을 아이들이 글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어요. 일부러요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작품이니까요. 작품이라서 아주 널찍널찍하게 했습니다. 뒷판은 이렇게 채우고 나니까 모자른 거예요. 앞판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 반은 그냥 글을 전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아이들이 막 글을 읽어요. 이렇게 썼네? 이렇게 썼네 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스트잇으로 친구의 글을 붙여주자. 친구가 잘한 걸 붙여주자. 칭찬을 해주자 했어요. 아이들이요 10개, 15개씩 막 써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요 내 글이 어딘가에 전시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아이들이 글을 조금 더 잘 쓰려고 노력해요. 아까 전에 보여주었던 나를 도와준 친구도요 처음에는 글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들의 글들을 어떻게 하냐면 모아서 주제별로 그냥 이걸 어떻게 할까 학부모님들한테 그냥 보내드리기엔 좀 아깝고 애들이 같이 항상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전시한 건 언젠간 또 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월별로 책을 만들자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저희 반 3호로 책입니다. 봄 이야기예요. 우리 이 앞표지는요 미리 캠퍼스에서 제가 다 고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있는 거 글자만 바꿨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이들의 글들을요 하나하나 실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글들을 PDF로 만들어서요 이걸요 인화하는 곳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요 저희 반 학급 문고에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요 저희 반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이들이요 이걸 읽고 독서록 써도 돼요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써도 되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의 글을 읽고 이게 좋았다, 이게 재미있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막 독서록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4월 달에는요 저희 친구 사랑 주간 해서 요거 사랑해 이걸 했었습니다.
사랑해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친구 글도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걸 애들한테 이렇게 월별로 꽂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걸 보면서요 굉장히 재밌게 읽어요. 재밌게 막 읽습니다. 혹은요 가끔 글을 써야 되는데 글 쓸 아이디어가 없을 때 가끔 이걸 가져가요. 친구들이 가져와서 이걸 다시 봅니다. 아 얘는 이렇게 썼네, 얘는 이렇게 썼네,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제별 글쓰기 하고 있어요. 이거 맡기니까요 한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거 학급 운영비로 했습니다. 저희 학반 학급 운영비 50만 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다른 거 안 쓰겠습니다. 저 다 10달 동안 10권의 책을 만들고요. 애들 개인 문집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반은 이런 책 만들기 활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글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시 노션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홈페이지처럼 운영하는데요. 요거는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공개되진 않았어요. 저 혼자 씁니다. 저 혼자서 관리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아이들 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책을 만든 건 주제별 글 모음이라고 해서 3학년에서 그 지역화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배우고 나서 그냥 좀 재미가 저는 없었어요. 사실 지역화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렇게 PDF로 다 글을 써서 떼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밑에는 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PDF를 떠서 글을 모았어요. 이건 주제별로. 그 다음 요거는 온 책 읽기 중요한 사실이라는 책을 떠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다음에는요 학생별 글 모음이 있습니다. 학생별로요 제가 글을 모아놓습니다. 아이들 이름별로 해서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아이들이 노트에다가 글을 쓰면요 그 글들을 다시 제가 이렇게 옮겨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권 주제를 정해서 이 책을 만드는 거고요. 전시를 하는 겁니다. 모든 글들을 다 전시하기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이렇게 글들을 모으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유 있는 날 한번 노트를 다 모아놓고 다 타자를 씁니다. 오타도 좀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3학년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글이 좀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의 글을 쓰면서 제가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글이 그때 봤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걸 제가 한 번 더 쓰면서 읽으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아이들의 글들을 한번 잘 모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모아서 연말에 아이들의 개인 문집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글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솔직한 글들을 다 담아서 문집을 만들어 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거 말을 했는데 꼭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한번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교사가 의미를 두어야 학생도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잘 쓰게 하고 싶으시죠? 아이들의 글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저는 선생님들이 글에 조금 더 많은 의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불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 아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요. 선생님들 글쓰기 왜 하나요? 글을 멋있게 쓰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논술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쓰기를 하는 이유를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인간은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모 네런스라고 하더라고요. 교사가 되려 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책 너무 좋아요. 한 번들 다들 읽어보세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쓰신 분이 결국 사는 게 이야기에서 이야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다 결국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글이라는 건 이 이야기 속에 특정 상황을 조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특정 상황 속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순간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순간에 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입니다. 우리 김종훈 교수님께서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이며 삶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죠. 사람은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며 또 수많은 경험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새롭게 또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저의 이야기로 바꿔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봤어요. 아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이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뭘로 바꾼 건 없죠. 아이들로 바꿨는데 저는요, 학교에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큰 이야기 속에 학교라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글쓰기는 잡아줍니다. 붙잡게 해줍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할까? 내 지금 살아가는 의미는 뭘까? 지금 살아가는 환경,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들을 글쓰기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들을 붙잡아며 가면서 살아낼 때 아이들이 나라는 존재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글쓰기가 어떤 공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글쓰기가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목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자체가 그 하나의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꾸준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한 것 같아요. 제가 막 리허설 할 때는 40분도 넘게 했는데 벌써 강의가 끝났네요. 네. 들어오면서 봐주세요. 저 강의 끝났어요. 네. 우리 수다쟁이 3호 교사 정말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패들렛에 질문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보면서 우리 질문도 하고 또 추가로 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글쓰기 시간을 충분히 주다 보면 진도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얘기 꼭 하라고, 이 질문 들어올 거라고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뺐는데 시간이 이렇게 남았네요. 사실 글쓰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교과 진도에 대한 약간 압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주지교과에 대한 압박이 있더라고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이런 과목들에 대한 압박이 있고, 오히려 예체능, 음악, 체육, 실과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또 진도의 압박들이 좀 여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지교과에 대한 더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지교과는 항상 끝까지 다 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음악 이런 것들은 축구하고 피구하고 이래도 된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진도를 처음부터 다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 시간을요, 잘 재구성하면 국어 시간을 알차게 쓰면서도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국어 시간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거를 잘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강의 초반에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대학을 이렇게 네네네. 많이 연습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 연습을 어떻게 시키는지 좀 그러니까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뭐 국어 시간을 이용하시는지 좀 더 어떻게 꾸준하게 대학을 써보는 연습을 어떻게 교실에서 할 수 있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창체 시간을 동아리 시간을 전부 다 뭘로 구성을 했냐면 글쓰기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1교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창체 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조금 자유롭게 대화하고 글은 많이 안 써요 사실. 글은 많이 안 쓰지만 왜냐면 땡땡이 글쓰기 해도 보통 아이들이 5분 10분이면 금방 쓰거든요. 그래요? 네네. 왜냐면 대화를 쓰는 거라서 금방 생각보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기 전 활동이 한 10분, 15분. 그리고 글 쓰고 나서 서로 나누는 시간. 이렇게 해서 창체 시간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라도 아이들이 재밌는 대화가 저한테 들리면 그 글들을 소개해주고 같이 또 얘기 나누면서 글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대학을 쓰는 연습을 네네네. 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네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질문 올려주시면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도 매일 글을 쓰게 하시나요? 선생님께서도 매일 글을 쓰게 하시나요? 이게 무슨 질문이죠? 애들을 매일 글을 쓰게 하냐 이런 질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일 글을 씁니다. 왜냐면 글도 약간 훈련과 같아서 꾸준히 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학년이라서 조금 더 저는 3학년을 맡고 있어서 그런데요. 네.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별도의 시간에 다른 학습지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요. 보통 아이들이 쓴 글에서는 많이 지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매일매일 글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쓸 수 있도록. 네네. 그러면 그 주제를 좀 이제 던져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찾게 하시나요? 보통은요, 애들 글에서 찾습니다. 애들 글이나 대화에서. 애들이랑 미리 온 애들이랑 막 대화도 하고, 어제 뭐가 재밌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는 이 막 누르는 거 팝이 있잖아요. 요즘 엄청 인기예요. 그거를 저도 막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엄청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몰라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왜 하니?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요 방 치우라고 하는데 저 치웠는데 엄마가 해서 스트레스예요 막 이러더니 그래서 저희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맞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막 선생님 저는요 세뱃돈을 받았는데 엄마가 가져갈까봐 스트레스예요 막 그러고요. 스트레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걸로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나서 글을 써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글을 써보자 할 때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을 땡땡이로 그대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랑 주고받았던 대화.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의 어떤 글쓸 주제를 끌어내서 그것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합해서 얘기해보는 편이시군요. 좋은 아이디어 같으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연습하는 그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대화를 할 때 연습하게 할 때 편하게 돌아다니게 하면 친한 친구들하고만 대화를 하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늘상 하는 친구들만 대화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저희 반 학교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교실.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 반은 항상 함께 하자. 그리고 함께 나누고 우리 반에는 25명의 친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훈련들을 처음에는 좀 시켜요. 다른 친구 만나기 게임 활동 같은 거. 다른 친구 만나서 물어보기, 이야기하기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친한 친구들을 넘어서는 범위의 숫자까지 가면 다른 친구들을 막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랑 아이들이 친한데 이 다른 친구랑 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친구랑
친할 수 있는 환경들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환경들을 조금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반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얘기하자. 우리 반에서 소외된 친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함께 돌아다니자. 그리고 저도 그 대화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같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친구랑 연결도 시켜주고 제가 누구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래? 저 친구랑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서 막 조용조용히 어레인지 하는 거죠. 가서 제가 막 어레인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다 같이 이야기를 잘 나누거든요. 그래요? 네, 한두 달의 연습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두 달의 어떤 그 지루한 연습의 시간을 좀 지나면 좀 아이들이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저는 이런 어떤 상상이 떠올랐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파티 같은 느낌? 보통 파티에 가면 낯선 사람하고 또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막 올라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글을 그대로 타이핑하실 때 아이들의 틀린 맞춤법이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도 전혀 손대지 않으시고 그대로 타이핑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다듬어 주시나요? 그 부분이 늘 고민입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애들이 글들을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글들을 나중에 문집할 때 요 글과 정돈된 글을 같이 넣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옮겼을 때는 띄워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쳐서 제가 모아놓는 글에는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이 원본과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원본은 모아놓고 그 타이핑할 때는 수정해서 고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이핑하는 게 오타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매일 글쓰기를 내주는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아마 목요인강 아주 애청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숙제보다는 그 자리에서 함께 수업 시간에 쓰는 게 더 나을까요? 숙제로 내주는 게 더 나을까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지만 아닌 친구들은 형식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계속하기가 힘든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를 숙제로 잘 내주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고등적인 과정이에요.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이랑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할 때 글을 다 써서 와서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보면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세요. 일주일 동안 한 편 글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2주나 1주 동안. 그런데 아이들한테 보통 선생님들이 매일 숙제로 내준다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친구의 대화의 도움이 필요하고 환경적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글쓰기가 좀 노동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숙제로 글쓰기를 내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게 드러나지 않고 한 일만 쭉 이렇게 일만 드러난 글을 써왔을 때 생각을 좀 보충해서 써보자고 하면 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아이는 어떻게 선생님 또 대처하시는지. 보통 그 애들이 글을 써보면요, 애들이 삶을 체험한 걸 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쓴 거를 어떻게 쓰냐면 형식이 있어요. 아이들도 아하. 일기적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쭉 써서 뭐 오늘은 재미있었다, 오늘은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을 잡자라는 얘기를 해요. 순간의 상황만 쓰자.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글을 쓰자 그러면 일기 같은 걸 써도 하루를 요약하는 걸 쓰거든요. 하루를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글이 있다면 저였다면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때 감정은 어땠니? 그때 기분은 어땠어? 그때 너는 무슨 말을 했어?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질문을 써줘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대답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아이들이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여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들 제목 이름만 바꾸면 누군지 상관없는 글. 그렇죠. 네, 이름만 바꾸면 얘 붙여도 되고 내일 붙여도 되고 오늘 써도 되고 내일 써도 되는 글 이런 글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한테 제 글을 소개해줬어요. 제 글을 하나를 써서 붙였어요. 얘들아 이거 재밌니? 재미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글을 고쳤어요. 같이 하나하나 같이 고쳐보는. 선생님은 이때 이런 생각을 했다. 선생님이 이거가 좀 기분이 나빴어. 그때 선생님 이런 말 했어.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글을 고쳤어요. 따옴표를 쓰고 그래서 재미있었다 이런 건 지워버렸어요. 그 상황만 봐도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고 우리 반의 아이들한테는 제가 하는 말이 스스로 글을 평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상황을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들이 뭔가 끝맺음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인 것 같아요. 재미있었다. 근데 요거를 지워버리고 그냥 왜 재밌었는지를 써봐 이렇게 좀 지도하고 그리고 쓰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혹시 재밌었니? 와 뭐가 재밌었니? 어떤 말 했어?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조금씩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잡아라. 네네. 네, 길게 이렇게 나열하는 네네네. 글이 아니라 어떤 순간을 잡아서 그때 어떤 것들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질문들을 해서 글을 좀 이렇게 끌어내시는 편이군요. 그래서 저희 반 제가 글 만든 걸 보면 아시는데 줄 다 시로 쓰자예요. 근데 시가 아닌데 주제를 시라고 해요. 왜냐면 시는 순간을 잡는 글이거든요. 시는 일기랑 다르게 그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잡게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시를 쓰자고 해요. 근데 시가 아니에요. 다 줄글이에요, 애들이. 애들 어릴 때는 그 형식이 막 나누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쓰자고 하는데 제가 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그 순간의 감정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예, 질문이 어느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궁금한 질문입니다. 학급 문집을 아까 월별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림책 재질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크릴로 두꺼운 재질입니다. 그림책 재질입니다. 학급 문집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 문집이 좀 더 의미 있을까 싶기도 해요. 학급 문집보다 개인 문집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학급 문집은요 애들이랑 돌려 읽는 거기도 한데 이건요 저의 교육 자료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 반 아이들이 봄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이 책을 활용해서 쓸 거예요.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다른 아이들이 쓴 글을 읽는 거죠. 어른이 쓴 시가 아니라 아이들 입에서 나온 글들을 같이 읽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 자료로 가지고 다닐 거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글들이 저는 축적돼 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글이 아니라 3월부터 쭉 글들을 보면 자신이 변화 과정도 보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 개개인에게 제가 이야기처럼 하나의 글들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문집이 좋다, 뭐 개인 문집이 좋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애들에게 그렇게 맥락이 있는 글을 좀 주고 싶어서 개인 문집을 좀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매달 만들어가는 이 학급 문집은 내년에 학습 자료로도 활용하시겠다. 그리고 개인 문집은 선물로 아이에게 각 개인에게. 정말 쇼킹한데요. 그런가요? 이거는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근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이거 다들 하시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네. 학급 문집을 실물로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전체에게 이렇게 한 번씩 나눠주잖아요 보통. 그럴 때 가장 뭐 저렴하거나 좀 훌륭한 사이트, 플랫폼 이런 거 혹시 아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싸고 좋은 건 없더라고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선생님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싸면 비지떡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이 딱딱한 재질로 주는 게 오래 보관이 되더라고요. 얇은 걸로 주니까 종이가 얇고 아이들이 글이 많지가 않은 개인 문집 경우에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삭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보관했으면 하는 마음에 요렇게 플랫폼 저는 상호 얘기해도 되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저 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찍스. 찍스에서 찍스에게 전혀 후원받지 않았습니다. 찍스에서 PDF를 이걸 다 떠서요. 이거를 사진으로 바꿉니다. 오. 그래서 그냥 표지만 잘 넣고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넣기. 오,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오, 자동으로. 자동으로 다 들어가요. 네. 그러고 나서 그냥 구매 누르시면 아,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요.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요거는 만들고 나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학부모님들한테 PDF로 보실 수 있게 원격으로 보실 수 있게 안내가 되기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엄청 우리가 지금 질문과 수다쟁이 대화로, 교사. 네. 강의보다는 수다를 네. 잘하시는 좋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글쓰기와 관련해서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글쓰기와 딱 관련해서는 보통 글쓰기 책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글 쓰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 선생님들이 그 교사로서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 이런 책들을 보시면 아이들의 글들이 있고 그 글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글들을 통해 그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번 더 소개시켜드렸던 교사가 되려 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책은 정말 모든 장에 스티커가 붙을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책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네, 10가지 맞아요. 질문. 맞아요. 네. 선생님들 좋은 책입니다. 꼭 구매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후원받지 않았습니다. 역시 후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읽어서 좋아서 네.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다를 떨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찐 무명교사 3호 아이들에게 왜 그죠? 주제가 뭐였어 오늘? 주제를 까먹었네. 글 쓰기 전에 네. 놓치지 말아야. 글 쓰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네.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글 쓰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삶. 오늘 멋진 명언을 남기셨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목요인간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